항상 음식 조심을 잘하면 건강을 지켜지는 것인데 밥을 먹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흰쌀밥을 먹지 말자. 잡곡밥이라든지 현미, 보리밥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반찬을 밥처럼, 다시 말해서 부식을 주식처럼, 주식을 부식처럼 먹자. 밥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뇨입니다 하는 증상들은 무엇이 있나요? 예, 당뇨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갈증이 나죠.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소갈증이랍니다. 소갈증. 참 목이 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이 타고 또 배가 자꾸 고프고 소변을 자주 본다. 이것을 삼다라고 하는데 다음 당뇨 다갈이라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는데 그러면서 자꾸 피곤해진다. 본인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당뇨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가 아니고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당뇨일 경우에는 보통 그러면서 체중이 좀 빠지죠. 체중이 살살살 빠져나갈 때 그럴 때는 당뇨가 아닌가 제일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당뇨라고 하는 병은 당연히 혈관 속에 글루카곤, 당 성분이 높아져 가는 병인데 이것은 무서운 것이 혈관 질환입니다. 당뇨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깨지고 막히고 그래서 생기는 혈관병이 제일 무서운 건데 목이 마르다고 하면 피 속에 있는 피 색소들, 즉 백혈구와 적혈구들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피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목이 말라서 갑자기 어느 날 피떡이 돼서 피가 뭉치게 되면 그곳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어느 부위에서든 피가 딱 막혀서 혈전이 생기면 바로 그냥 풍이 오는 것이고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목 마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이 생기면 옆에 있는 개울물이라도 퍼마셔라. 저 밑에 내려가서 깨끗한 생수 먹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개울물이라도 퍼마셔라 라고 하는 그 얘기 대단히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인보다 한국인이 당뇨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생활 습관적인 문제입니다. 유전적인 이유로는 사람들이 조금 그 췌장이 작다라고 되어 있죠.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췌장이 좀 작다.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되어야 그래야 당뇨가 조절이 되는데 췌장 자체가 조금 작다. 그게 유전적인 한국인만의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단백질을 많이 먹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서 이게 당분이 됩니다. 포도당이 되는데 포도당이 되고 남은 것은 또 중성지방이 되는데 포도당이 되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뇨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도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하나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단백뇨죠. 단백뇨는 당연히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콩팥에 보면은 사구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구체가 우리 몸에 물을, 즉 소변을 걸러주는 곳이죠. 이것은 도라문강 하나 정도, 다시 말해서 180리터 정도의 물을 사구체에서 하루에 걸릅니다. 걸러서 99%를 재흡수시키고 1.8리터 정도만 밖으로 나가게 하는데 그게 소변인데 이 사구체의 대부분이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당뇨가 걸리면은 혈관이 망가져서 사구체에 들어있는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사구체에서 필터링하는 걸름 작용이 약해져서 단백질 같은 것이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백뇨가 많이 생겨서 단백뇨 때문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품이 생기는 것만 가지고 단백뇨라든지 또는 당뇨라든지 또는 콩팥이 망가졌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먹는 음식물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우리는 생활 습관 중에서 음식 먹는 습관 때문에 당뇨에 많이 걸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밥을 먹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흰쌀밥을 먹지 말자. 잡곡밥이라든지 현미 그리고 보리밥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래 조금 거친 음식들 있죠. 이것을 조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조식을 많이 먹도록 하고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음식 조심을 잘하면 건강을 지켜지는 것인데 반찬을 밥처럼, 다시 말해서 부식을 주식처럼, 주식을 부식처럼 먹자. 주식을 부식처럼 조금 먹고 부식을 주식처럼 제일 먼저 먹자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채소부터 먼저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질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서양인들보다 당뇨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밥은 한 숟갈 드러내어 놓고 먹고 아니면 조금 남기든지,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입니다. 밥이든 국이든 완전히 싹싹 다 핥아 먹는 것을 완전하게 먹는다. 그래서 완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완식을 하라고 배워왔지만 완식을 하지 말고 조금씩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남겨도 된다. 배가 부르면 웬만하면 조금 남겨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을 소식이라고 그러죠. 소식, 차라리 완식보다는 소식을 하는 것이 당뇨에 안 걸리고 건강을 위해서 더 좋다는 말씀 팁으로 드렸습니다. 반대로 의외로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뇨를 악화시키는 식습관은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맛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맛인가 하면은 짠맛과 단맛입니다. 짠맛이 있고 단맛이 있을 때에 맛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맛이 좋다 하는 말과 통합니다. 그런데 짠맛만 있거나 단맛만 있으면 맛이 없는 거죠. 짠맛도 없고 단맛도 없다. 그러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해서 아무 맛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특히 맛있는 음식, 짜면서도 단 음식이 들어가면은 당뇨가 악화됩니다. 단 음식 자체가 몸을 살찌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다 짠 음식이 같이 들어가면 혈압도 높게 합니다. 그래서 짠맛과 단맛을 같이 먹으면 당뇨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오게 되는데, 사실 5년 정도 이상 된 당뇨 환자들에게서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고혈압과 당뇨는 같이 옵니다. 당뇨 환자가 고혈압도 오고 고혈압 환자가 당뇨도 같이 오고, 그런 경우가 90% 이상. 이것은 짜고도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아닌 사람이 고혈압인 경우보다도 당뇨인 사람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풍이라든지 심장, 뇌 질환에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치매에 걸릴 확률도 5배 이상 높아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악화시키고, 그러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맛이 있어서 그랬는데, 맛이 있는 음식은 또한 반드시 많이 먹게 마련이죠.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빨리 먹는 겁니다. 빨리 먹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지 천천히 먹으면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맛이 있는 음식을 빨리 먹는다. 그래서 결국 과식하게 되기 때문에 당뇨가 낫지 않는다. 당뇨는 약으로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약으로는 현상 유지만 하고 합병증이 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생활 처방하는 거죠. 생활 처방을 같이 해줘야 나아지는 것이고, 당뇨는 있다 하더라도 합병만 안 생기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합병만 생기지 않으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운동이죠.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당뇨가 자꾸 나빠지는 것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만 하십시오. 걷기 운동만이라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걷기 운동만 하세요. 그렇게 해주면 당뇨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당뇨 좀 있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요새 당뇨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 5200만 명 중에서 당뇨 환자가 한 650만 되는데 내당능장애까지 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5분의 1이 당뇨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생활에서 음식 조심과 그리고 운동요법 해주면서 일상에 약을 같이 복용을 해주면 있어도 합병증이나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뇨의 관리입니다. 당뇨는 관리만 잘 해주면은 큰 합병증 없이 잘 갈 수 있는 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일종의 친구처럼 적과의 동침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주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당뇨가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당뇨는 관리하는 병입니다. 당뇨는 완전히 나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뇨는 낫지 않는 병이다. 그러나 관리하는 병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되지 반드시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한번 걸렸다 하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는다. 약을 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음식 조심과 운동도 해줘야 되겠죠. 일병식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병이 있으면 1000가지의 병을 씻어낸다. 그런 용어인데 우리가 왜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음식을 좀 조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암이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약하거나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맑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건강하고 안전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금방 다른 짓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한 점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있는 병이니까 이제부터는 음식 조심을 하고 운동 조심을 하고 또 약은 그대로 먹으면서 해서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병에 이완되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약 좀 먹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습니다.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병,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자라고 하는 병은 오히려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아무런 약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병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김양규 한의원 원장입니다. 79년도에 경희대를 졸업을 하고 86년도에 박사를 땄죠. 그래서 40여 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롯해서 생활 습관과 관계되는 책들을 제가 펴낸 것이 5권 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제 이름 김양규라고만 치면 제가 TV에서 강의한 내용들도 많이 뜨고 새까맣게 나올 겁니다. 굿TV를 통해서 제가 6년 반 동안 제 이름 들어가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을 강의한 적이 있고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라디오 닥터를 22년간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임상을 하면서 또 일본어도 제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진찰도 가능하고 일본어로 설명도 가능하고 일본에 가서도 제가 또 특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인들이나 일본과 관계되는 분들이 한방적인 진료를 받거나 강의를 요청을 일들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